네. 자, 우리 최근 3년 동안 이제 국가직 문제를 영역별로 재분류를 해서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시험 전에 우리가 이전에도 전략 특강이라고 해서 그때는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래서 최근 문제를 영역별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남은 시험이 국가직 9급이고 그리고 뒤에 7급 문제들 7급 시험들이 있으니까 국가직 9급을 3개년치를 정돈을 해서 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는 올릴 건데 7급 국가직 시험도 영역별로 분석을 해서 한번 제가 다음 주쯤에 그건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실에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생각이니까 그거는 또 제가 다음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할게요. 근데 그걸 또 7급 보시는 분들만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늘 내에 다 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근데 어쨌든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9급 문제든 7급 문제든. 그래서 사실 한문이라는 영역을 빼고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국가직 9급 문제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국가직 7급 문제들을 보고 3개년씩 이렇게 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거는 해설 수업이 아니라서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푸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출 시즌에 그리고 뭐 이거 푼 것도 있고 안 푼 것도 있네 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해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의 생김새 그리고 구현했던 어떤 함정 그리고 실제 그때 수험생들의 반응 그리고 제가 들었던 수험생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왜 밑에다 해설을 놨어요 막 해설 다 보이게 문제지로 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풀 만큼 풀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하고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해제를 바로 밑에다 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일단 최근 3개년 그래서 2017, 18, 19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순위 독해 문제. 그래서 이제 43문제에다가 약간 융합형 뭐 성어라든가 한자라든가 근데 독해 지문의 독해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휘 한자가 아닌 것들을 합쳐 넣으면 80문제 중에 50문제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럼 왜 80이에요? 추가 채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채용 시험지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다음 문법 규정은 80문제 중에 20문제, 4분의 1. 그 다음에 한자 어휘 문제 80문제 중에 10문제입니다. 이 중에 저 융합 문제에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 15개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는 점점점 개수가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도 지방직에서도 보여줬듯이 13, 14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론 문법은 원리의 이해를 했는가 대신 예시는 어렵게 주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은 조항 자체를 보기로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의 의미를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야. 조항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조항이 어떤 예시랑 매칭이 되느냐. 그래서 이 조항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연결하는 방식의 문제 같은 거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비문학은 정확도와 속도가 중요하죠. 그 대신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엔 문제 개수, 독해 문제 개수를 늘리고 대신 난도를 좀 내렸었어요. 근데 제 예상에 올해 국가직은 작년 국가직 9급보단 좀 어려울 것이다. 왜? 인사혁신처가 생각한 것보다 작년에 잘 봤어들.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국어에서 너무 변별력이 없었거든. 작년에 그거를 체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 9급 국어보다는 좀 독해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작년 국가직 9급이 힘드셨던 분들은 그거는 독해가 원래 약했던 분들이겠죠. 그래서 막판까지 독해 강화 훈련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미리 알아야 되는 문제 절반.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건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만 푸는 건 아닌데 알면 유리하다. 그래서 아는 작품이면 굉장히 유리한 문제 절반 그리고 모두가 모르는 문제 희귀한 거 낸 거 그게 절반 정도. 자, 그 다음에 화법 작문 문제. 화법 작문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좀 화법 문제 위주로 나왔는데 그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 화법과 작문이 올해는 좀 골고루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어휘에서 발문 방식이나 선지 초점이 많이 바뀌었다. 선지 초점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지엽적인 어휘 한자를 낼 생각이 없어졌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서술성을 가지고 쓰는 말에 있는 한자 어근들
이런 것들 위주로 쓰고 싶어 한다는 거. 그리고 혹은 만약에 명사로 낸다면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유명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죠. 그다음 수능형 융합형이라고 말을 했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자 하는 것이나 지문을 주고 문제를 두 개를 묻거나 이런 유형들을 제가 여기로 빼놨죠. 이 중에 절반은 어휘 한자였고 그리고 절반은 독해인데 두 지문에 한 문제나 한 지문에 두 문제나 이런 좀 특이 유형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럼 이론 문법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이렇게 올려드린 건 사실 4개 시험지를 전체 분류한 거예요. 근데 여기 80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수업을 할 때는 골라가면서 좀 볼 거예요. 골라가면서. 그래서 제가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인쇄하기 너무 힘드니까 현장은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이건 자료로 올렸고 라이브 듣다가 막 허둥지둥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 PPT 슬라이드 올려놨지. 자, 그래서 이 PPT 슬라이드를 올려놨으니까 폰이나 패드로 PPT 슬라이드 열어서 보시면 돼요. 그럴 것 같더라고. 내가 어젯밤에 생각이 난 거야. 미리 올려줬어야 되는데, 인쇄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그래서 그냥 요 슬라이드 제가 지금 보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폰패드로 받으시면 바로 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좀 골라서 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의문론부터 가보도록 하죠. 의문론의 앞에 있는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이었으니까, 자, 여기서 오른쪽 문제 볼까요? 2018년 국가직 9급의 14번 문제는 그렇게 새로울 건 없었는데 여기에 도치라는 개념어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사실 도치는 변동 개념어가 아니라 변천 개념어예요. 그래서 배복자가 배꼽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치는 사실은 변동 현상은 아닌데 여기다 자꾸 넣는 이유는 이걸 넣으면 수험생들이 당황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예전에 도치 나왔던 걸 변동도 아닌데 이렇게 끌어올 때 서울시가 먼저 좀 잘못 끌어다 놨고, 그리고 그걸 또 국가직에서 그대로 따라했다는, 아유 정말. 자, 어쨌든 그래서 도치에 대해서는 예시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배복이라는 한자의 후문을 그때 배복자를 곱으로 뒤집어, 초성과 종성을 뒤집어, 그 다음에 세게 발음해. 그럼 뭐가 돼요? 배꼽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배꼽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 이것만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도치는 음운 변동은 아니다, 변천 얘기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그러면 나머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한 단어를 활용함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거를 보여줬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개 단어의 발음을 막 주고 발음이냐 아니냐 이런 거보다는 하나의 용언이 뒤에 어미를 만날 때 형태가 달라지면서 발음에서도 다른 현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국가직 9급 문제를 보면은요, 요런 식으로 연산기호를 사용하는 것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기출에서 본 적이 있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런 연산기호 있으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데코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을 알면 전혀 상관없죠. 근데 예전에도 요 연산기호 낼 때 이거 개념을 썼거든요. 이번에도 못 뺐죠. 왜일까요? 이거 빼면 또 너무한 것 같거든, 자기네가. 그렇잖아. 이거 빼면 또 너무한 것 같잖아. 이게 뭐 IQ 테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 못 뺀 거예요. 제 생각엔 출제자도 고민했어, 뺄까 말까. 내 생각엔 그래. 근데 기출을 예전 거를 봤다면 쉽게 대응하겠지만 그 기출에서 그 문제 못 봤을까 봐 또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개념어를 넣었어. 개념어를 넣고 보니까 어때? 주나마나한 정보야.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맞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부엉리를 발음할 때 그냥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 단어 주고 발음 주고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공정을 물어봐요. 이 발음 고쳐서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이 발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과정을 점검케 하는 문제들이 이제 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유형이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읊조려서 외우거나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발음이 왜 이 발음이 되는지 표기부터 종결의 이제 마지막에 발음까지 단계별로 진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부엉리 같은 경우는 부억과 일이 합성되기 전에 일단 이것이 먼저 무엇이 되고 음절에 끝소리 규칙을 하고, 그리고 여기 받침이 있는데 요 자리 비었고 이로 출발하니까 뭐 첨가가 되고 니은 첨가가 되고, 첨가된 니은으로 인해서 뭐가 벌어지죠? 역행 비음화가 벌어져서 부엉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후 비음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형태론입니다. 여러분 형태론에서 자 2017년 국가직 9급 추체 문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개념을 묻고 있잖아요. 개념. 그래서 생각보다 이 형태론을 돌파하실 때 기출 문제를 많이 풀고 선지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합성어 외워, 얘네들은 파생어 외워, 그 다음에 통사 비통사도 외워,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봤던 선지 나오면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것의 원리나 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새삼 헷갈리고, 그리고 모르는 혹은 본 적 없는 선지 나오면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품사도 그래요. 품사를 그냥 각각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이런 품사, 저럴 땐 저럴 품사, 동사, 현용사, 변별법 이런 것들 알아서 계산해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좀 원하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단어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그냥 의미만 보면 품사 헷갈릴 걸 갖고 와. 예, 그래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출로 지금 시험 막바지에 기출을 회독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이 들어. 선생님 국가직까지 뭘 할까요? 기출문제지를 돌릴까요? 기본서를 돌려야지 기출문제지를 왜 돌려? 그건 예전에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 기출문제지를 돌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하면 좋죠. 기출문제 회독은 좋은데요. 그건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고요? 기본서를 돌리세요. 왜? 기출문제는 나온 것만 또 나왔기 때문에 또 누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건 기본서예요. 예, 기본서. 자,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기출문제는 자기가 틀렸거나 인상 깊은 것만 보게 돼. 예, 좀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정독, 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독할 때도 막 밑줄 읽은 거 위주로 보고 그러면 안 돼. 진짜 날개까지 샅샅이 다 읽으면서 뭐 하냐면 내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진술되었는지 모르는 거 없나? 이 표현이 무슨 뜻이지? 세상? 이 규정이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다 없애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요 문제 보면은요, 개념 문제인 거예요. 어근하고 접사의 개념, 뭐 어간하고 어미의 개념, 그 다음에 합성이나 파생의 개념, 그리고 직접 분석. 우리 모고팅 같은 경우는 직접 분석했었죠. 그게 뭐예요? 복합어가 있어. 근데 그 복합어의 최종 단계, 이 단어가 탄생할 때 마지막 단계로 또각 두도막을 내는 게 직접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수능이나 EBS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공시에서 직접 분석이 안 나왔냐? 안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게 직접 분석인지 모르고 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 문제 쉬워 보이잖아요. 안 쉬워요. 이거 두 개는. 지금 2번, 3번 선지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렸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생각해. 막 틀리고 내가 곁눈질이랑 회답밥을 본 적이 없네. 누구 책에 있어?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곁 끊고 눈질로 찢을 거냐? 자, 이해되죠? 직접 분석을 할 때 요렇게 찢을 거냐? 아니면 요렇게 찢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곁이라는 말도 있는 것도, 곁도 있고 눈도 있고 질도 있어. 각각 다 있어. 사전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일어난 뒤에 뭐가 일어났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사전에 눈질이 있을까? 눈질? 눈질은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곁눈은 있어요. 곁눈으로 보다. 그러니 붙어 올라간 게 있는 걸 생각을 해서 여기로 찢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곁눈이라는 말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접사질이 붙은 거잖아요. 그럼 최종 단계는 합성 파생이죠. 최종 단계 파생이죠. 그래서 합성어 곁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됐다. 합성어 곁눈이라고 얘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진짜 치사하고 어렵게 내려면 곁접사가 있는 척을 할 수도 있어. 그쵸?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았어. 왜?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거는 모르면 용서가 안 돼. 그쵸? 자, 왜? 필수 접사, 이거는 교과서나 모든 기본서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질이라는 건 뭐 낚시질, 도둑질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질이라는 건 접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직접 분석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회덮밥. 여러분, 회덮밥을 회덮 끊고 밥이라고 할까요? 회 끊고 덮밥이라고 할까요? 회덮은 없잖아요. 그렇죠? 회덮다 이런 말 있냐고. 없어. 뭐 회덮다, 카레 덮다, 짜장 덮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덮밥은 덮밥인데 뭘 덮었니? 이렇게 해서 요렇게 직접 분석이지. 요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어근과 어근이 더해졌으니 회가 접사일 리 없죠. 횟집도 파생어야? 그쵸? 그럼 횟집에 그러면 사이시옷은 뭐야? 그쵸?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쵸? 아, 우리 얘기가 되네. 자, 그래서 회 더하기 덮밥은 합성어고, 그리고 여기서 파생어 덮밥이래. 이거는 그럼 뭐예요? 덮은 밥이니까 요때 은 빠졌으니 요거 무슨 합성어라 그래요? 비통사적 합성어. 근데 이거는 사실 기출에 진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뭐라고 말해가지고 파생어라고 말해가지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선지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배치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걸 내고 보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주제자가 이렇게 생각할 때 회덮밥이 너무 쉬운 거지. 너무 쉬워. 덮밥은 너무 많이 본 거거든. 그러니까 매력적 오답을 위로 올리고 싶은 거야. 여기서 눈질이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을 거야. 왜 이렇게 하면서 자, 그다음 자 품사 문제예요. 품사 문제에서 요거 여러분 관형사랑 관형사형, 명사랑 명사형 요거 구별하는 문제들은 지금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출제진들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유 그냥 여러분들이 품사를 미리미리 다 외워놨길 바라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케 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문법 문제수를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요 문제 내면 모두 동시에 측정되는지 아십니까? 통사론. 왜냐하면 관형사형의 서술성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관형절의 서술어인가? 이거 하려면 문장 짜임새에서 관형절 안긴 문장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 유형 명사형과 명사구분, 관형사와 관형사형 구분 문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냈는데 여러 차원이 같이 측정되는 거 점점 핫해질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 여기서 다르다는 주어로 뭘 삼아요? 성격이요. 쌍둥이가 다르다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 그럼 서술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관형사가 아니라 현용사의 관형사형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거는 통용 단어. 그래서 잘하는 건 동사, 지금 딱 부피가 크면 현용사, 통용 단어. 그 다음에 요거 홍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홍수가 나다. 이거는 동사. 그리고 허튼 말은 꾸미기만 하는 거. 자, 그 다음 왜 사전에 허트다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현용사 허트다 이런 거 없어요. 관형사형이라고 말하려면 그것의 기본형이 사전에 있어야 돼. 허트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자, 그다음 아니다. 아니다는 우리가 동사 현용사 판별법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닌다. 돼요 안 돼요? 현정 안 되죠? 현용사 이렇게. 그래서 이 한 문제로 대체 몇 개를 물어봤지? 서술성 판단에서 관형사랑 관형사형 판단하기. 그 다음에 품사통용 단어, 주요 단어 크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니다, 동사 형용사 판별법 해야 되고, 이런 거.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용언의 활용입니다. 이제 용언의 활용은 사실 옛날부터 자주 나오던 유형인데 요즘에 물어보는 방식이 좀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냥 예전에는 단어를 주고 기본형을 주고 정말 모음 어미 같은 거 붙여가지고 바뀐 것까지 보여주고 뭐 유사한 유형, 이질적인 유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뀐 형태까지 주로 보여준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엔. 그러니까 사실 용언의 활용의 그 표만 알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계속 논리력이나 추론력을 측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법에서 그래서 문제를 자꾸 어떻게 내느냐면 자, 해보세요. 실제로 이게 르블 규칙인지 러블 규칙인지 보려면 모음어미가 붙어야 되잖아요. 모음어미가 붙어야 러가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모음어미 붙인 꼴을 안 보여주고 자음어미 붙인 걸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러면 누르니 오르기 둘 다 모음어미 결합이 아니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떤 공정이 필요해요? 일단 얘를 기본형으로 돌려. 누르다, 오르다. 그 다음에 모음어미를 붙여. 그죠? 그런 식으로 2단계를 거쳐서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지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용언의 활용 문제인데 용언의 활용을 알아도 문제를 많이 풀어서 민첩성을 갖추지 않으면 이걸 기본형으로 돌렸다가 모음어미를 붙인다. 이런 몸짓을 해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 오래 걸리거나 함정이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용언의 활용은 여러분들한테 먹기 좋게 다 다듬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생선을 그냥 주는 거죠. 그래서 다듬어서 끓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문제 말고도 지금 옆에 있는 왼쪽 문제도 보시면 2017년 국가직 9급 문제도 보면 기본형 추정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나란히 보세요. 여기 2017년 국가직 9급 8번은 기본형이 뭔지 매칭을 제대로 해봐라고, 그 다음에 2017년 9급의 추가 채용에선 아예 자음어미 결합형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마구 쓰여 있는 걸 보고 이것이 사전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을지, 기본형이 뭔지, 그 다음에 그것이 규칙 불규칙을 가릴 수 있을 뒤에 어미 결합형은 무엇인지 이것까지 다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의미론에 보면 2018년도 국가직 9급도, 자, 그리고 그 외에 지방직이나 혹은 뭐 국회직에서도 이 반의 문제가 핫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반의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본 4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 반의어 문제 왜 좋아한다고요? 논리력. 이게 명제 논리학 쪽에서 쓰이는 개념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휘를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참거짓 이거 판단하는 논리력을 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요 문제를 보면 반의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1번 선지를 보면 크다 작다의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내주면 되게 편하잖아. 정도반의어다 막 이렇게 해주면 그렇지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반의어의 개념을 엮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정도반의어 개념인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크다 작다는 일단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중간항이 존재하죠. 그래서 정도반의어거든요. 그럼 중간항이 있다는 건 동시에 부정이 돼요. 그러니 1번은 왜 틀렸어요? 동시 긍정은 안 되는 게 맞아. 하지만 동시에 부정이 돼. 그래서 1번 땡이죠. 정도반의어는 동시 부정이 가능하다. 왜? 중간항이 있어서. 근데 이게 왜 힘들어? 정도반의어인 건 알아. 근데 명확히 정도반의어에 대해서 진술했을 때 이게 동시 부정, 긍정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 2번 출발 도착. 출발 도착은 출발해야 도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전제 개념이 되는 거죠, 반향성에서. 그래서 반향반의어인데 한 단어의 부정이 출발하지 않았어. 그럼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출발하지 않으면 도착도 없잖아요. 이게 서로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반의어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참거짓은 상보반의어. 근데 이거 미리 못 외웠어도 이거 보면 한 단어의 부정은 참이 아니다. 그럼 뭐 증명됐어? 거짓 증명. 이게 상보반의어 개념 자체죠. 그 다음 자, 여기서 넓다 좁다 이게 크다 작다 마찬가지로 정도반의어입니다. 그래서 넓다 좁다 같은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의 단어 의미에 부정을 함의한다. 자, 그럼 이게 맞는 말인 게 넓으면 뭐하지 아니하다. 좁진 아니하죠. 그죠? 양극단의 어휘니까.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렵게 내지는 않았는데 이곳의 특이점은 그냥 구별하시오가 아니라 그 상보반의어나 정도반의어나 반향반의어의 개념은 합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러니까 오히려 요 뒤에 진술은 구분법을 아는가요? 구분법을 아는가? 자, 그 다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언어의 변천 문제였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언어가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동되거나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전 기출이나 기본서들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게 1번, 2번 선지였고요. 1번, 2번 선지. 그래서 1번, 2번은 쉽게 지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기본서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3번에 보면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부분은 말미는 주로 어휘 한자 책에 있어. 문법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게 좀 말미를 주시지요. 사극에서 사흘만 말미를 왜 꼭 늘 사흘일까? 내가 본 사극은 다 사흘이라던데. 그쵸? 뭐 허준에서도 맨날 사흘만 말미를 뭐 이거잖아요. 그쵸? 사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럼 시간을 더 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미는 쓰지 않고 그리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말미를 지금 현재 안 써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깊어져. 어떠냐면 난 사극에서밖에 못 봤어. 그럼 현대는 안 쓰는 말일까? 모르겠잖아.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계속해야 돼. 4번으로 넘어가야 돼. 4번으로 넘어가야지. 그 시간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1초를 고민하나 10분을 생각하나
내가 찍을 때면 똑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망설이기 시작하면 이미 텄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단력을 짜내서 결정을 해야 돼.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자, 가을 거지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3, 4번은 마찬가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지금도 써요, 안 써요? 이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가을 거지를 이때 당시에 모의고사에 뭘로 냈냐면 형태론으로 냈어요. 가을 거지 직접 분석을 냈어요. 자, 뭔지 아시겠죠? 가을 끊고 거지. 그 다음에 이 거지에는 명사 파생 전미사 이걸 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해설할 때 가을 거지 현대 오니까 냈겠죠. 뭐 이러면서 막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가을에 뭘 걷겠어요? 추수하지 뭘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요럴 때 이제 요거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이제 그렇게 좀 추정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가을 거지 그럼 왜 냈냐? 그때 그 전에 EBS에 나와 있었던 또 예시였어요. 그래서 계속 참고하는 부분이 겹치는구나라는 것 같은 거 알 수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EBS를 직접 날로 풀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은 제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말미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 틀린 거죠. 그리고 말미라는 말이 휴가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말미는 기간이라는 뜻으로 되게 넓게 쓰여요. 그래서 휴가로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휴가라는 말과 의미의 폭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높임법입니다. 높임법은 문제 양상을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뭘 원해요? 여러 높임법을 다 쓴 문장. 맞죠?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 문제 봤더니 어때요? 이거죠. 예문을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조합형으로 묻는 거. 그럼 여러분 이제 평범하게 그냥 높임법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보다는 국가직은 뭘 원해요?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하게 만든다고. 제 모고가 이런 스타일 많다고 정신없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당일날 정신없고 싶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많이 봐야지. 그래야 여러분 저글링을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저글링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하게 해드릴 뿐 제가 뭐 되게 시험에 안 나올 만한 예문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을 보셔도 복합적 사고를 원할 거라는 건 뻔하니까 좀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고 여러 번 보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것 같은 경우 자 이때는 자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을 다 하라 그랬어. 이럴 때 자 한 선지 보면서 3개씩 찾아내는 것과 자 세로로 이렇게 보면서 상대 뭐 주체 객체 찾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건 약간 개취라고 생각해. 사실 개취라고 생각해. 약간 그렇게 이런 거예요. 일을 하나를 시켜도 예를 들어 책을 자르는 거야 작업이. 근데 책을 자를 때 이렇게 쭉 책을 나열해 놓고 자기가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해되죠? 그리고 자기는 고정된 채 책을 바꿔서 계속 옮기면서 자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게 내가 더 잘 맞는지 해봐야지. 근데 이게 진짜요 여러분. 뇌 타입이 있어요. 뇌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쪽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 타입 보여주고 실험을 해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뭐 절대 다수가 한 타입은 아니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봐봐요. 1번이 만약에 답이었다고 해봐. 그럼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해버렸어. 1번을 보면서 주체 찾고 객체 찾고 뭐 그리고 요 부분 봐서 상대 아니네. 뭐 이 문제 말고 만약에 1번이 답이었다고 하면 가로로 3가지 찾는 사람이 답 났다 이렇게 했겠지. 맞잖아요. 그럼 빨리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또 4번이었다고 해봐요. 걔가 정답이 4번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불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몰라. 유불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불리는 한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걸 고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했어요. 이거 확실하게 했어. 이럴 때 확실하게 했어. 이거 확실해. 제발. 어지럽잖아. 이렇게 1보고 이거 하지 마. 그냥 선지에서 어차피 높임법 문제니까 높임법에서 일단 여기서 주체 뭐 객체 이거 물어볼 거 뻔하잖아요. 상대. 그러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공해 두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주체 높임 요소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리고 객체 높임 요소는 뭐 네모를 쳐놓고, 그리고 상대 높임 어미는 세모를 쳐놓는 방식으로 다 쳐놓고 선지 보고 그 펜터치만 보면 되잖아. 그게 빨라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미리 1차 가공을 하지 않고 선지 보고 위로 올라가서 생각하고 그러면 출제자가 이 문제 유형을 만들었을 때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다 실수하는 거. 그거밖에 바라잖아. 이걸 아예 모른다고는 생각 잘 안 해. 예. 자, 그다음. 자, 고전문법 부분 볼게요. 고전문법에서 사실 2017년에 국가직 9급 같은 거는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냥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암기 쓰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몇 번을 볼 거냐면 2018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작년에 2019년에는 고전문법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고전문법 진짜 열심히 했는데 생색이 안 나서 너무 속상했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진짜 폭풀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문법 규정 문제가 줄어들었는데 한 단원당 하나씩 골고루 나올 리가. 그쵸? 근데 사실 고전 문법이 그런 거지. 나오면 미리 공부한 게 생색이 엄청나고, 안 나오면 공부해야 될 거리가 너무 많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만큼을 공부했는데 안 나오면 진짜 미쳐버리게 아까운 거죠. 그 시간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2018년에 얘가 나왔잖아요. 근데 2019년에 고전문법 아예 안 냈잖아. 그래서 수험생들이 진짜 실망했던 게 2018년 이 문제 때문에 기겁을 했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작년 수험생 중에 고전문법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2018년에 이꼬를 봤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닌데? 해가지고 그때 저도 이유 있는 고전문법 특강 말고도 뭘 더 했냐면 50제 이렇게 문풀로 세우는 고전문법이라고 해서 테마 특강이 있는데, 그걸로 50문제를 그 차자 표기부터 시작해서 근대 문법까지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거를 했었어요. 그때 막 꽉 찼다니까. 진짜 그걸 다 하려고 들어와서. 근데 사실 제가 올해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지 않아도 이유 있는 고전문법만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얘도 보시면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어려워. 현대풀이를 줬거든. 현대풀이를 쓰세요. 줬는데 왜 안 씁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고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매칭해서 저기 밑줄 준 데 있죠. 밑줄 준 데를 여기 밑에도 밑줄을 그어야 돼. 실제 시험 문제는 현대풀에 밑줄이 없잖아요. 밑줄 그어야지. 그게 힌트일 텐데. 그 다음에 선지를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낸다를 젤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나 몰라. 이게 아니라 얘를 봐요. 얘. 그러면 아렐리, 살브리. 그러면 여기서 이 리가 살벨 사람. 우리가 지금도 이가 낯선 이를 만났어 할 때 이 있잖아요. 사람을 뜻하는 의존명사 이죠. 그러니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래.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는 뭘로 쓴 거예요? 살벨이 할 때는? 이때는 의존명사 이로 쓰인 거고, 주격조사는 원래 이 있을 때 주격조사는 생략되죠? 이거 알면 좋고. 네, 그래서 주격조사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 뭐 보면 알아요? 여기 보면 알아요. 여기 이거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배아시니. 자, 여러분 배아시니가 지금 꿈으로 재촉하시니. 그러면 재촉하다랑 배아시니랑 한 개도 안 닮았지.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의도가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다가 뭔지는 알아. 배다 뵙다. 근데 이걸로 재촉하다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꿈에 나타나서 어때요? 알려주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번에 니은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높임에 선어말 어미가 있나만 보면 되지. 그래서 이게 다르다고 고민할 게 없어요. 뭐가 있으면 돼요? 현대풀이에 높임이 있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여기서 노래를 부르리. 여기서 부르리도 뭐겠어요? 이것도 힌트야. 부르리도 리죠. 살베리 부르리. 그러면 아뢰리 부르리 이거죠. 자, 그때 많지만 하되. 그리고 이건 알잖아요. 우리 하다는 뭐다? 많다, 크다. 이거는 기본서에서도 우리가 어휘 변천이다, 아니면 고전 운문할 때 다 하는 어휘니까. 자, 그래서 많지만. 그래서 이때 하디는 연결어미가 되겠죠? 지만. 그러면 무슨 연결어미? 역접의 연결어미. 그래서 이때 이유의 연결어미 아니면 역접의 연결어미.
역접 연결어미.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워서 답안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답안 자체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거 1번부터 3번 이렇게 지우는 게 어렵진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을에서 왜는 사동을 나타내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알레시니. 그러면 이게 사동인지 보면 되지. 네. 자, 그때 알레시니에서 알리시니, 알리다, 알게 하다죠. 자, 그래서 사동 접사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뭐가 틀렸어요? 높임의 선어말어민이 있는데 아시랑 시, 요 차이. 시였죠. 그리고 이거 미리 알면 되게 유리하긴 해. 중세에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시하잖아요. 주체 높임. 이거는 제가 중세 국어 할 때 뭐뭐뭐는 미리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시제, 높임, 그 다음에 의문형. 자, 그 다음 그 정도로 딱 되죠? 커버 되잖아요. 자, 이제 어문 규정입니다. 어문 규정의 생김새를 볼게요. 자, 어문 규정의 생김새에서 요거 보세요. 여러분, 저 조항 뭐죠? 구개음화죠? 네, 그래서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옳지 않은 것 찾기였어요. 근데 사실 얘를 보고 놀랄 거 없이 1번, 2번, 3번이 굉장히 쉬운 선지였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2번의 기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를 치우는 거. 그리고 정답을 고르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출제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어려우면 나머지 선지를 쉽게 낼 때가 많고, 그리고 나머지 선지에 매력적인 오답이 있고 그럴 땐 정답을 좀 이지하게 낼 때가 많죠. 자, 여기서 잔디와 버티다에서 자, 잔디 하나의 형태소. 그리고 이제 버티다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그때 요것이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에 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언어 변천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 지금 현재는 발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뭐죠? 네,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예전엔 그냥 이 단어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붙임표의 쓰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 지금까지는 붙임표의 쓰임 중에 이럴 때 쓰고 저럴 때 쓰고 이럴 때 안 쓰고 이런 것들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그때 넣을 수 있다, 허용. 근데 안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안 넣는 게 원칙인데 넣는 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나오겠지 했는데 이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항 자체를 정독하면서 이 조항 때문에 이런 예시가 제시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시가 우리 기본서 밖에 있어요? 없죠. 되게 이지한 범주 안에 예시만 낸다니까요. 어문 규정에 날개하면 다 돼. 예, 그래서 한정 범주 안에 것만 하면 돼요. 자, 그다음 자, 이제 독해로 갑니다. 독해 모양새. 제일 궁금하시죠? 자, 사실 비문학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뭐 5년 전이나 차이 없어요. 자, 주제. 그 다음에 내용 일치. 그 다음에 이번에 늘어난 건. 요즘에 늘어난 거 일반 추론. 그리고 그 외 배열 유지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사례라든가 문맥 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독해 문항수를 늘리면서 더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화법 작문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예전하고 고정돼서 자주 나오는 건 주제, 논지전개, 내용일치. 그 다음에 배열, 요 정도. 그리고 배열을 안 내면 배치를 내. 그래서 배치나 배열, 그러니까 구조 쪽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새로 들어오거나 비율이 높아진 거, 그것이 이제 일반 추론. 그 다음에 화법 작문. 그리고 사례나 비판이나 문맥, 빈칸 이런 것들은 좀 늘려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정확도와 속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확도와 속도가 동시에 느는 방법은 사실 제가 없다고 독해 알고리즘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속도를 자기의 실력보다 내면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억지로 빨리 풀면 정확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죠. 왜? 그거는 발췌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진짜 수능에서도 4등급 뒤인 친구한테 저 2등급 필요 없어요. 3등급 끄트머리라도 맞게 해주세요. 그럴 때 쓰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은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지 않을 거예요. 왜? 공시는 3등급 후반으로 못 붙습니다. 수능으로 기준했을 때. 공시에서 문제 하나하나 보면 수능보다 쉽다고 여기시겠지만 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소화해내시려면 제가 봤을 땐 수능으로 봤을 때 수능 독해 수준으로는 2등급 후반이라고 봅니다. 2등급 후반. 근데 본인이 원래 수능에서도 3, 4등급 뒤였어. 그러면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 한 개 한 개 보면 수능보다 쉽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강의가 필요해? 풀다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수능은 그래서 고3 내내 재수할 때 풀어도 됐어요? 안 됐잖아. 그쵸? 그럼 그거 왜 안 됐을까?
걔네 문제는 내 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서요?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훈련을 거치지 않아서예요. 풀다 보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독해는. 왜? 사고 교정이거든요. 혼자서는 자기 사고 교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가이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막 수업을 드려, 유료 결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게 아니어도 좋으니까 올바른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의 제안을 듣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풀었음에 공식도 없고 방법론도 없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주제, 논지 전개, 그리고 배열 이런 유형, 뭐 내용 일치 이런 유형은 이제 속도를 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칙적 유형들, 화법작문, 그리고 이번에 나온 뭐 실용문, 그리고 또 일반 추론 이런 데서는 속도보다는 정확도로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문제는 뭐예요? 주제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매년 나오는 건데 이 문제는 평이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중심화제나 주제는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교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 언간의 사용 제약이 성별에서 뚜렷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강조돼요? 아, 여자들이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 말이 여자들만 썼단 말인가요? 둘 중에 한 명이 여자여야 된다는 말이 남자들이 안 썼다는 말을 보장하나요? 아니죠. 둘 중에 하나는 남자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여자여야만 되고 하나는 남자여도 되는 거야. 수발신인 중 한 명이 여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주고받았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남자끼리 안 썼다는 겁니다. 남자끼리는 언간, 그 언문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이걸 내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해서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다. 여기서 앞에서 언간은 여자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뭐야? 그러면서 의견을 바꿨다고 생각해. 안 바꿨어. 아까 전에도 여자만 쓴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마치 논지를 전환했다고 착오를 하는 거예요. 전환한 적 없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한 명이 여자여야 된다고 했지 남자도 쓴다고 했고, 여기선 남자들이 되게 범용으로, 남자들끼리는 아니지만 되게 상류층부터 하층민까지 다 언문을 알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 이때 선생님 첫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랑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 첫 번째 문단을 읽고 이게 여자들만 썼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자, 자꾸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나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독해 수업을 한다는 건 국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수능에서 언어 영역이 국어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때도 상당히 불만이었어요. 언어 영역은 사고 영역이고 국어는 어학적 영역이에요. 근데 독해를 수업할 때는 논리력과 사고력을 수업하는 거지 국어를 수업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라고 다 독해를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국어를 잘하는 것과 사고력을 잘 가르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방 인정하세요. 본인이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다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여자만 썼다고 언제 그랬지? 남자들끼리 안 썼다 그랬지. 그게 여자들만 썼다는 건가? 그러면 남자도 썼어. 그리고 계층 넘나들면서.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다 썼어요. 언간은 다 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답안이 몇 번이다? 2번. 근데 이 2번을 보면서 첫 문단만 생각하고 첫 문단의 그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2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서술 전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 전개 문제에서는요. 자, DDT 문제 20번 2019년 국가직 9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모양 때문에 자 이게 한글의 하나의 주장 찾기인가요? 문단별 주제인가요?
문단별 소주제 찾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공시에 많이 나오지 않은 건 지문을 길게 쓸 수 없으니까 네 문단을 써야 되잖아요, 최소.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을 많이 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4페이지 되면서 이런 문제 유형 하나 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지방직 때 냈던 뭐 말뚝이 지문이라든가 또 긴 지문 뭐 있었지? 봉산탈춤이나 뭐 이렇게 긴 지문 이 중에 하나 포기하면 얘 내고도 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길이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럼 이런 유형 나올 때 대응 쫙 읽고 푼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전체를 다 읽어야 문단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문단만 읽었다가 자기가 오해를 할 수는 있지. 오판했을 수 있어. 그럼 그건 나중에 번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을 통째로 읽고 각계 소단원의 주제를 따로 뽑을 수는 없어요. 소문단의 주제를 따로 뽑을 수는 없어. 그래서 가 보고 1번 보고 나 보고 2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 보고 위로 올라가는 거 위험합니다. 보고 내려오지 보고 올라가고 아니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쭉쭉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봐요.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통일성 문제. 통일성 문제는 예전에도 있던 유형이긴 한데 자주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자주 나오지 않아서 연습량이 부족한 거예요. 많이 못 풀어본 거죠. 그래서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주제에 어긋나는 문장 찾기인 거죠. 물론 싹 읽고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고를 수도 있어요. 쉽게 내주면 주제에 어긋나는 거 되게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이 의심 대상 맞죠? 이 중에 주제에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전한 데가 어디야? 안전한 데 흰 글자 밑줄 없는 데는 안전하잖아. 거기 의심 대상 아니죠? 거긴 통일성이 어긋나는 게 한 톨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상한 애가 누구였지? 이게 아니에요. 앞뒷 문장과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서 연결고리가 없거나, 그죠? 아니면 앞과는 걸리는데 뒤와 안 걸리거나 이런 것들을 뜯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철학, 과학, 기술, 경제가 돼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제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자, 사람들은 되게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자, 지금 앞에서 키워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수학 과목과 수학 시간인데, 근데 이건 수학 과목과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는 하고 치지 말고 뒤를 보고 연결고리를 잡으세요.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그럼 여러분 재미죠? 재미 어디 있었어? 앞에 여기 있죠? 잡으세요. 연결고리예요. 잡아. 그리고 자, 그러면 앞에 하얀색 문장에서 걸렸어요. 그리고 앞에 문장에 없는 개념 뭐 있어요? 걔 잡으세요. 앞에 없는 것은 수학 선생님 네모. 얘는 새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네모를 뒤가 안 받아주면 얘는 틀린 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 네모를 뒤가 받아줘야 돼. 수학 선생님은 받아줬다. 수학 선생님은 걸어요.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뭐 웃음도 걸리네. 그렇죠? 근데 얘는 의심 대상 아니니까 굳이 걸 필요 없고 하얀색은. 자, 그다음 졸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이요. 소수이긴 한데 적긴 해요. 적긴 한데 그 친구들이 고르는 답은 똑같아요. 니은을 골라요. 왜일까요? 뜬금없다고 생각해서요. 자, 여러분 진짜요. 잠깐, 그러니까 허무하지. 근데 틀린 사람들이 2번을 고르는데 그냥 그 수학 선생님의 얘기가 수학 시간의 맥락이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문제의 목적은 이 글에서 통일성이 어긋나는 문장을 찾는 거지 수학 시간의 통일성이 어긋나는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인셉션 마냥 이렇게 뭔지 알겠어? 본인이 찾아야 되는 상황과 그 속에 있는 내부 상황을 헷갈린 거예요. 갑자기 그 수학 시간에 앉아있는 학생이 돼서 저 소리 왜 함?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수학 시간의 통일성이 어긋나는군. 근데 이 글의 통일성이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게 헷갈려서 이 문제를. 여러분 긴장하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거 알죠? 그래서 니은을 고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틀린 사람들은 다 니은 고른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출제자는 막 만들었는데 우리만 함정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출제자들 보통 아니야.
이런 실수를 할 거라는 걸 계산해서 넣는 게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안 끼침? 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분명 수학 시간에 뜬금없는 소린데 그래서 뜬금없다고 오판할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무슨 착각을 할지 다 알고 있다니까? 저 같은 인간들 플러스 알파 나이 막 이런 거.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걸 수 있는 게 있느냐? 있어요. 걸려요. 여러분 이거 왜 나왔는지 생각 안 해보셨죠?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사실 딱딱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지루하다, 어렵다. 근데 굳이 왜 딱딱하다를 썼을까? 자, 보세요. 여기에 딱딱하다랑 뒤에 보세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부드럽다. 똑같은 말은 아닌데 계산해서 넣은 거야, 출제자가. 이건 출제하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저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연결고리 만들라고 이거 나중에 누가 왜 니은은 안 돼요 그랬을 때 막 이렇게 딱 보여주려고. 자, 그래서 딱딱한 수업 시간을 재미있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웃음이 부드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결 걸렸어요. 그럼 새로운 정보는요? 쉽게. 어려운 게 쉬워진다. 여러분 재밌는 건 재밌는 거고 어려운 게 쉬워지는 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자, 그거 여기다 칠게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네모. 쉽게 네모. 자, 이때 쉽다란 말이 똑같이 나오지 않아도 자, 그래서죠. 그러면 자, 수학 선생님인데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면 인기가 도출될 수 있죠. 그럼 인과로 걸 수 있어요. 동일한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야. 자, 접속어가 보장하고 여기서 인기랑 걸어주세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어때요? 쉬운 거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걸 지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직관으로 찍은 거고 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직관이 언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 없는지 아십니까? 시험 날 감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언어적인 직관력, 감이라는 건요. 긴장하면 싹빵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아무리 해도 똑같은 점수를 맞는 건 이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네모 했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라는 쟁점이 있지만 아들 처음 나왔죠. 그럼 아들의 또 네모 아직 안 나온 건데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대요. 일단 아들 걸 수 있어요? 없죠. 자, 일단 보류. 자, 그 다음 내 수학 성적. 그럼 나예요. 이번엔 나 네모. 자, 그러면 앞에 수학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을 해서 인기가 많은 것과 상관이 있는 건 아들이냐 나냐가 됩니다. 맞죠? 아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랑 그리고 내가 성적이 좋아진 거. 자, 아들과 제자의 싸움이야? 자,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자, 수학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건 누구예요? 여러분 이럴 때 집에서 가르치겠지 하면 멸망이야. 그거 상상 왜 해? 아들 가르쳤다고 누가 그랬어? 이 지문에 누가 그래?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사람 왜? 이건 실제가 아니야. 그쵸? 기억나죠? 아까 전에도 그랬죠. 지문에 없는 거 상상하지 말라고. 아들을 가르쳤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걸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재미있고 쉬운 수학 수업을 들은 건 누구예요? 나죠. 나는 걸리죠. 그러니까 나는 걸어. 여기서 쉽게 설명한 수업을 들은 나는 성적이 올라요. 그럼 끝까지 걸쇠가 없는 게 누구야? 아들의 실력이죠.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요 문제는 배열 문제인데 요거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잘 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해설할 때 해설을 반 페이지를 썼어요. 네, 반 페이지를 썼어. 왜냐하면 출제가 좋은 출제가 아니라는 글을 쓰려고. 자, 내용을 볼게요. 원래 배열 문제를 낼 때는 물론 그 배열 안에서 글의 시작과 끝 결론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 글의 허리를 뗄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배열이 이렇게 하나의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 80%지만 20%의 배열 문제는 이런 건 좀 특이 출제죠. 그냥 어떠한 글의 허리를 따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뭔가 앞에 뭐가 있었을 것 같은 거, 그 뒤에 뭐가 더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심한 건 적어도 접속어나 지시어는 넣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접속어가 하나 있는데 저해시 여기 있잖아요. 나의 해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저해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보고 지시어가 있으니까 얘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틀린 거예요. 짜증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출제진이 이 지시어 못 봤어. 그래서 지시어를 당연히 윤문하면서 이거를 빼거든요. 이런 걸로 사람을 엿먹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아요. 출제진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 공무원에 나온 모든 배열을 봤을 때 이렇게 부당한 출제는 사실 없었다는 거죠. 지시어를 넣은 채 맨 앞으로 시작하게 하거나 접속어를 넣은 채 시작하게 한 건 없었는데, 그런데 얘는 아주 예외적인. 근데 그렇다고 자 이거 문항 오류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정답 빼고는 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더러운 출제도 있음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거 원문을 찾았겠어요. 그래서 원전 찾아가지고 원본 글이 어땠길래 저렇게 썼지 그래가지고 잘라서 쓴 건가 윤문한 건가 막 뜯어서 보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정상적 출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항상 선지 안에서 선지 이용해 가면서 소거하세요. 자, 그 다음. 자, 요거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하나하나 해설을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도 요 문제, 요 연차로 가서 요 번호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죠? 자, 해설해주지 이러면은 오늘 그냥 밤에 별 뜨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2019년 국가직 9급 문제에서 여기, 자, 내용 확인 부정 발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 확인 부정 발문인데 글이 몇 개? 몇 조각? 2조각이죠. 그래서 이거 딱 보고 문제 유형이 비문학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었어요. 전기수 나와서. 하지만 이건 문학이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텍스트를 활용해서 추정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 확인이나 일반 추론쯤에 들어가는데 선지가 거의 일치율이 높아서 내용 확인으로 제가 빼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글을 보고 긍정 발문이 나올 때는 사실은 교집합을 물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부정 발문을 낼 때는 그냥 5월 조건, 엔드 조건 말고 5월 조건일 때가 많아요. 자, 그 다음 그냥 모양을 보시라고.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뒤로 넘겨서 2019년 국가직 9급. 자, 요것도 몇 개 글, 몇 도막? 네, 2가지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글에 문단을 가나로 나눈 게 아니라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이죠. 이게 원래 수능에서 아시죠? 인문이나 사회지문에서 바깥에 문제에 보기 주고 보기의 관점에서 글을 읽었을 때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를 내고 싶은 거야. 근데 지문을 수능처럼 세트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골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욕골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짧게 쓰되 보기의 관점으로 글을 읽어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에서 먼저 들어왔다? 국회직과 법원직에서 먼저 들어온 다음에 2019년 일행직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 올해 무슨 문제가 비문학과 문학에서 나올 수 있다? 보기 적용형이 나올 수 있다. 예전에는 제가 수능 기출 같은 거 풀어서 훈련하고 싶으면 보기 적용형 빼고 푸셔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젠 보기 적용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모고에 그런 유형을 넣는 게 기출 유형이랑 안 맞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고 봐. 그게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니까요. 자, 그다음. 자, 여기서 요거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포스트 휴먼 문제. 물론 제가 이거는 제 모든 커리에서 한 번씩은 설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할 생각은 없는데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던 건 이거예요. 내용 확인이 아니라 일반 추론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것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문제지 똑같은 문장을 매칭해서 찾아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독해를 안 틀렸던 것 같은데 요즘 독해를 틀린다. 여러분, 그건 예전과 요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독해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는데 여러분, 독해 실력은요, 오르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한정된 레벨까지 혹은 아니면 한정된 유형만 학습을 했고, 그리고 요즘의 기출에서 새로 나오는 유형들에는 아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갑자기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가 후퇴되고 이런 거는 학습을 안 했을 때 그럴 수 있지. 근데 학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옛날 기출만 반복하지 않았나 그걸 반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독해 기출로 회독했다는 분들이 그런 양상이 많아요. 그럼 신유형 대처 안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모의고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만 풀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원래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안 하면 남들 다 안 하면 좋겠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출만 보면 돼. 강사들 모의고사 다 쓸데없어. 불필요하고 투머치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왜? 혼자 망하기 싫어서요. 그렇죠. 그런 거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학습량 줄이고 싶을 때 그게 악마의 목소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귀로 사탕 빨면 안 돼. 그쵸? 에? 나 뭐라 그러고 있니? 자, 어쨌든 그래서 잠깐만 카메라가 있었네. 자, 어쨌든
원하는 소리 아까 그거 알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예, 그래서 아예 커뮤를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쵸? 커뮤를 끊으세요. 예. 커뮤를 끊고 제 카페는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자, 그런 불안감 나누는 커뮤 이런 거 다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저는 이 얘기 되게 자주 하기 때문에 커뮤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서 막 나에 대한 방어 변호 안 해줘도 돼. 그냥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강사 카페만 가서 하시고 그런 막 여러 가지 이런 고민 나누는 그런 불안감을 나누거나 수험생들끼리 의견을 나누거나 왜 수험생들끼리 의견을 나눠요? 그게 합격자 의견이에요? 아니죠. 왜 자기네들끼리 조언을 구해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리고 심지어 합격자의 조언도 그래요. 그 사람의 케이스예요. 내가 저 사람과 뇌가 같습니까? 아니죠. 네. 자, 그래서 뭐 요런 문제들은 기출을 10년치를 뒤져도 5개도 안 나와요. 그러니 기출을 여러분들이 10년치를 몇 회독을 풀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앞으로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난도가 좀 높은 걸 푸시고 추론이 많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예. 그리고 틀린 문제, 추론을 계속 틀린다며. 그러면 대처를 하세요. 뭐예요? 지금까지 틀린 추론 문제들을 이렇게 찍어서 모아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지문에 이 정보로 이 선지가 도출된다며. 지문의 근거 정보랑 선지 사이에 간극 있잖아. 근데 내가 그 간극을 붙이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장과 그 문장, 그 문장과 그 문장, 그 문장과 그 문장을 모아. 그게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자, 그다음. 자, 문학을 볼게요. 문학은 국가직은 낯선 문학의 대응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직은 조금 더 내신형 문제를 많이 낸다면 국가직은 낯선 문학 작품을 내는 걸 더 좋아하죠. 자, 여기서 보면 고전 운문에서 누앙사가 나왔는데 사실 누앙사는 낯선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관동별곡, 사민곡, 송민곡처럼 유명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좀 생소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교재에 넣어놓은 부분이 딱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요걸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낯선 문학 분석일까? 누군가한테는 그랬을 거야. 누앙사를 미리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랬겠지? 하지만 누앙사를 미리 만났던 뭐 저랑 같이 했던 분들 누앙사 만났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어때요? 엄청난 뭐의 이득이 있다? 시간의 이득이 있다. 여러분 저는 고전을 미리 안 했다고 틀린다고 말 안 했어요. 센스 좋으면 맞히겠죠. 근데 오래 걸릴걸요? 미리 이 작품 알고 있었던 사람하고 시간의 차이가 없다고요? 미리 안 봐도 된다고요, 고전을 정말?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국가직까지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습니다. 모고는 그냥 하는 거고요. 관리하는 거고요. 내가 뭘 더 할 것인가, 어떤 교재, 어떤 강의, 그리고 그거를 미련하게 막 엄청난 걸 뭐 예를 들어 시작했으면 우월한 독해라고 해봐요, 문화. 그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는 것도 편견이야. 난 고전 시가 위주로. 내가 잘 못하는 거야. 고전 3문이라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줄거리 아는 작품 뛰어넘으면서 이런 식으로 발췌해서 인강 들으실 때가 왔어요. 예. 자, 그다음.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럼 선생님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요즘에 좀 패스 있으니까 내가 패스를 가지고 듣는 친구들을 좀 고민해서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아예 단품 자체를 사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무료 특강에서 혹시 딱 겹치는 지점들이 좀 없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물론 아예 이렇게 큰 파이의 유료 강좌랑은 다르겠지만 아쉬운 대로 또 그리고 제 수업 듣는 분들 중에 타사 패스 있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요. 그러면 다른 분 거 들어도 돼요. 예, 다른 분들 것도 그 내 약점 부분이면 해도 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과목에 한 사람 것만 들어야 된다는 건 국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게요. 독해는 여러 명의 펜터치나 방법론이 섞이면 정신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알고리즘 다 했어. 그래서 되게 옳은 것 같았대. 그래서 혼자서 문제지를 풀었대. 혹은 아니면 타사 프리패스가 있어서 타사 모의고사를 풀었대. 그러다가 이번 시험에 볼 때 보니까 자기가 관성으로 다시 돌아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알고리즘을 했어도 알고리즘 이후로 저랑 모고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모고에서 계속 펜터치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세요. 선제 먼저 보세요. 뭐 지문 먼저 보세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이. 근데 혼자서 이제 전혀 모델이 없이 모델링하지 않고 그 낯선 문제를 풀면서 계속 조금씩 원래 상태로 간다는 거죠. 20몇 년 가지고 산 머리가 갑자기 물길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해하고 나서 모고를 할 때 제가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다른 곳에 패스 있대요. 근데 국어는 제 거 막 도갈 만들었대요.
근데 모의고사를 다 듣기에 형편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는 그런데 그래도 하세요.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다른 분의 모의고사를 듣더라도 독해 부분은 사실 해설지를 보고 고민하고 독해 푸는 방법을 듣진 말라 그래. 왜? 교란되니까 더. 물론 다른 분의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을 그걸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랑 하셨잖아요. 그러면 뭔지 알죠? 예, 예. 그래서 정신없으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이 사람이 어휘를 잘해. 이 사람이 문법을 잘해. 석고 괜찮아. 뭐 자기 취향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뭘 잘하고 이런 거 다 잘하시지. 다 잘하시는데 자기 취향. 나는 이 두 개의 문법 중에 이분 문법이 더 잘 맞아. 그럴 수 있지. 다 잘하시지만요. 그리고 이분의 어휘가 더 잘 맞아. 이랬어. 그럼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도 독해는 섞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주로 문풀할 때는 누구 거를 선택하는 게 제일 나은 방식이죠? 독해를 선택한 사람의 것으로 가는 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또 내 얘기 안 돼? 자, 어쨌든 근데 영어 얘기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을 섞더라도 영어도 독해 방법론을 섞는 건 해롭습니다. 그냥 여러 명이 여러분들한테 떠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다음 여러분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한자만 줬죠? 이게 7급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한자만 줬어요? 도금도 없어. 뭐예요? 필수작이니까. 자, 그럼 출제자의 마인드는 굳이가 알지?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희귀한 출제 같아요? 아니요. 심지어 경찰 이런 데도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교과서 필수작은 필수작이에요. 예. 그래서 절대로 교과 필수작 정리 없이 넘어가면 고득점 어렵다. 자, 그다음. 자, 요거는 개념어. 자, 주관적 변용. 관념을 구체화하는 주관적 변용이 도입된 문제 찾기. 그래서 여기서 동짓달 기나긴 밤은 시간인데 허리를 자르겠다고.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 이런 건 뭐예요? 개념어. 그래서 문학 선지 개념어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직에서도 공감각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감각하면 공감각이야? 아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보시고 혼동 개념 없는지 체크하세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낯선 고전 시조였던 거죠. 이게 고전 작품인데 낯선. 근데 여러분 자기한테 낯선 거 모두에게 낯설어. 그럼 이거는 풀만하니까 준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고 추론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 시간대 기본서에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나 말고도 남들도 모르니 앞뒤 문맥 추론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산문 쪽에서 자, 2017년 국가직 추체 부분 보도록 할게요. 9급. 자, 20번 문제.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특을 보세요. 선지. 여기서 내용도 있고 표특도 있지만 뭐만 가지고 가자? 표특만. 그러면 1번에 자, 장면 묘사의 직접 개입. 직접 개입 문제. 서술자의 개입 얘기죠. 자, 그다음에 2번은 내용. 3번은 비현실적 요소. 전기성. 판타지. 다 도술 쓰고 이런 거. 그다음에 4번에 그냥 탈출하는 모습이 그냥 나오면 안 돼. 어때야 돼요? 비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표특이나 풍우같이 잡혀와요. 비유 나오죠? 그래서 잡혀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너희는 날 호송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말을 아무리 채찍해 몬들 길동의 축지법을 어찌 따르랴? 이게 뭐예요?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말투로 판단하지 마세요. 서술자의 개입은 말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인물에 대한 평가, 사건에 대한 평가, 사건 외적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사건 진행에 상관없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일 때 그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지. 뭐뭐하지 않으랴가 서술자의 개입의 근거는 아닙니다. 말투가 이렇게 하고 말투는 이런데 개입이 아닌 걸로 여러분들 낚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자, 여기서 요거 적절하지 않은 이유 뭐게요? 비유는 있는데 그 부분이 뭐였게? 자, 여러분 탈출 모습이에요? 풍우가치가? 탈출 지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표특이 나왔어도 내용과 효과나 기능이 맞는지 매칭. 자, 그다음. 자, 요거 뭐예요? 문제? 개입. 여러분 지금 3년 안에 개입 문제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은 고전을 낼 때, 현대를 낼 때, 산문을 낼 때 출제자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부분. 자,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뭐예요? 시점, 거리. 그다음에 개입. 그다음에 인물 유형.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복합 구성, 뭐 액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시간의 역순행 이런 거. 네,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산문 부분도 서술상의 특징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12번 볼게요. 직설적 어조, 대조,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 요거 낯선 작품이었죠. 낯선 작품 분석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가직 9급 12번 문제.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선지를 보시고 이거 보고 놀랄 필요 없어요. 내가 모르니 남들도 모르겠군. 한 다음에 그냥 담담하게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지에서 직설적 어조, 대조, 농기구 상징 이것만 뜯으세요. 그 다음에 지문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표특이 나오면 체크합니다. 자, 그럼 지문 볼까요?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자, 그러면 걷으라고 했으니까 좋아 싫어요? 안개? 싫으니까 걷으라고 하지. 그쵸? 그래서 안개는 걷어.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가래로 쭉 밀어서 몰아넣어. 그래서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싫은 거는 치워. 부정적인 거 치워. 자, 그래서 부정적인 건 제가 마이너스 쳤어요. 자, 그 다음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여러분 나머지는 치우라더니 얘는 뭐래요? 흐르게 하래.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이 부분은 어때요?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긍정 부정은 나누면서 해야 나중에 주제를 도출하죠. 자, 그 다음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 점층법인데 그래서 연쇄이자 점층이에요. 다 그죠? 자, 그러면 최종이 뭐예요? 최종 지점이 집단은 체계를, 체계는 악을 이죠. 그럼 결론이 뭐였어? 악을 만들어낸대. 자, 그러면 어디부터 다 마이너스일까? 여기가 조그만 악이 조금 큰 악을, 조금 큰 악이 이 악을 이렇게 부정 그리고 연쇄이자 점층이죠. 그러면 집단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집단 나쁘게 보죠. 그 다음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강요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자, 그리고 조직은 집단이죠. 그러면 집단 조직 마이너스 강요하고. 그럼 형식 좋아요, 싫어요? 싫죠. 형식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마이너스. 여러분 제가 이 작품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미리 알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못할 거 보여드리고 있나요? 아니요. 이 정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연결성은 미리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진술된 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은 집단이니까 마이너스 친 다음에 조직이 강요하는 거 나쁠 거야. 나쁜 것이 하는 짓도 나쁠 거야. 자, 그 다음 하여 전통은 궁궐 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 수 있어. 보세요.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 여러분 주의를 침식하는 게 뭐예요? 파먹는 거죠. 그러면 조작된 권위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조작된 권위는 위에 있는 줄에 무엇이에요? 전통. 전통으로 조작된 권위가 주변을 침식하는 거죠. 자, 전통도 마이너스. 자, 그 다음 국경이며 탑이며 1만 년의 울타리며 다 치워버려. 아까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요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농기구들이 나왔잖아요. 가래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나쁜 걸 어떻게 해요? 치우는 도구네. 그러면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선제 볼까요? 농기구의 상징으로 체제를 개혁하자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때 이 개념어를 잘못 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역설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반어법 역설법의 역설이 아니라 힘주어 말하다 이거예요. 역설하다랑 역설법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건 힘주어 말하다예요. 그럼 농기구로 체제를 개혁할 거예요. 그럼 체제들이 뭐예요? 체제. 집단이 만드는 체제.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1번. 뭐뭐하게 하라. 되게 단호하죠. 좋아 싫어가 단호하죠. 직설적인 어조로 메시지 전달. 맞고. 그 다음에 고전적 질서를 통해. 고전적 질서가 뭐예요? 찾으세요. 전통이요. 전통은 뭐예요? 궁궐의 상전이 돼서 그리고 조작된 권위로 주변을 침식해요. 자, 그래서 고전적 질서로 새로운 희망을 추구한다.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미리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대조라고 했을 때 막 어용하게 울타리 막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 탑이랑 이런 거. 그 다음에 흐르는 만 가지의 노래 날새처럼 이 부분이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대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14번. 요건 현대소설입니다. 자, 현대소설에서 14번 문제인데요.
요 문제를 풀 때는 이 목너미 마을의 개를 아예 작품 자체의 존재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 부분은 더. 마지막 부분에 얘가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마을에 많은 새끼들이 생겼다 뭐 이런 부분은 많이 봤겠지만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장면 보고 파악하시면 되는 건데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말들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심리거든요. 근데 이 심리를 서술자가 말한 적이 없는 걸 우리가 느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움직였지? 이런 감정 느꼈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제 감정 추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유형은 그냥 냉정하게 표특 문제라든가 표특 형식 문제나 아니면 지문에 나온 줄거리를 확인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이런 문제는 뭘 목적으로 하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셔가지고들 사이코패스 테스트 같은 거라고 그랬죠. 보편적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가.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의 감정을 요 입장에서 보편적 감정들을 추론을 해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트 있죠. 로스쿨 입시 문제. 거기서도 현대소설을 못 뺐어. 시는 뺐는데 소설을 못 뺐단 말이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비문학만 내면 되잖아요. 법조문 읽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왜 산문을 안 뺐을까요? 희곡이랑 소설 그대로 넣어놨었거든요. 왜? 감정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요. 보편적인 대응. 이 상황의 갈등 상황에 이 사람이 느끼는 게 뭘까를 아는 사람이 맞는가. 성격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예. 그래서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편적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문제. 그렇다고 이 문제 틀렸다고 무조건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 사이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둘 중 하나예요. 진짜 감정을 좀 특이하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헷갈렸거나 동작내 절가가 어느 측인지를 헷갈렸거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갓난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새끼 뵌 걸 알고 틈을 이 순간에 안 나요. 일부러 내주는 게 여기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추론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선생님 여기에 갓난이 할아버지가 일부러 틈 내줬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일부러 내줬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일부러 내준 건 아니다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 살려줘야지. 살려주고 여기서 사람들이 막 누가 빈틈을 냈어 흥분에 찬 목소리. 누가 빈틈을 냈어가 좋은가? 누가 빈틈을 냈어? 어차피 도망치게 해줄 거였어. 이거였어요? 다들 잡자고 모여 있었잖아. 다들 잡자고 모여 있었는데 그럼 누가 빈틈을 냈어가 좋은 거야 싫은 거야? 빡쳐서 그러는 거잖아요. 누가 빈틈을 냈어 도망갔잖아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누구야 그럼 누구야 빈틈을 냈어 누구야 따지는 사람들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동간의 절가. 그러면 동간의 절가는 자 갓난이 할아버지가 빈틈을 낸 것을 좋아할 사람 못마땅해 하는 사람. 못마땅해 하는 사람.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즈바니다래. 근데 이게 사투리를 몰라서 틀린 걸까요? 그 몰랐다 쳐 아저씨구나 이건데 이걸 몰랐다 쳐. 그럼 이렇게 했다 해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봐. 그럼 좋은 얘기 했겠어? 고운 얘기 했겠어? 왜 틈을 냈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투리를 몰라서 틀렸다는 건 옳지 못한 얘기. 뭐라 그랬어? 왜 틈을 냈어? 이거잖아. 자, 그래서 동조할 리가. 자, 그다음 그리고 동조할 때 턱 밑으로 디밀면서 동조해. 잘했어 이러냐고. 그래서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러지 막.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잘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그다음 여기서 4번입니다. 여기 산포 가는 길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요 장면. 그래서 가여운 여인을 도와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영다리의 심리 상태를 추정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아요. 요 목너미 마을의 개 문제랑 요 산포 가는 길의 문제가 묻는 요소가 같습니다. 보편적 감정선을 잘 따내는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추정이 일반적으로 되는가? 예, 너무나 지나치게 자의적이진 않은가? 아니면 감정선을 특이하게 반응을 내진 않는가? 예,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번에 영다리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존재를 인식한다 그랬는데 이거 뭘로 낚은 거냐면 보세요. 백화가 발을 다쳐서 업어줬단 말이에요.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자, 그러면 가벼웠는데 뭐 무겁죠? 아니요 안 하잖아요. 대답 안 하고 그리고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누가 쇠약해져서?
백화가 쇠약해져서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누가 떠오르고, 여러분 그러면 쇠약한 사람이겠죠. 대전의 옥자는 어떤 사람? 쇠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 여기 쇠약하다. 옥자는 쇠약해요. 쇠약해서 쇠약하다의 증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백화는 가볍죠. 백화는 가볍다. 가볍다는 허약하다. 쇠약하다. 그리고 옥자잖아요. 근데 이 가볍다를 여러분 몸이 가벼워요? 생각이 가벼워요? 선지 봐봐. 뭐 내가 가벼워? 내가 가벼워서 업었지만 뇌가 가벼워서 가볍군. 이런 거야? 아니잖아요. 말라가지고 몸이 가벼운 거잖아. 근데 선지가 무슨 짓을 했나 봐봐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막 스스로 막 이러고 싶어지는 거지.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주시고, 출제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읽는 사람들이 단어에 가벼워에 꽂혀가지고 매칭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드는 거야. 자, 그다음 자 요거 오정희 중국인 거리 나왔던 거죠. 지방직에 나왔죠 이번에는. 그래서 2017년 국가직 9급 문제니까 몇 년 만에 다시 나왔네? 8, 9, 10, 3년. 그래서 너무 최근에 나온 작품 공부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품 공부는 원래 작품만 공부하는 건 고전 빼고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작품을 작품으로서 공부하는 건. 현대 쪽은 현대시나 현대산부는 작품을 공부한다기보다는 거기 있는 텍스트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미리 선지식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건 고전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이 부분에서도 또 요거는 상황 파악, 요것도 지금 세 개가 다 거의 다 유사한데, 여기서 엄마가 시킨단 말이에요. 너 애라고 만만하게 보고 조금 줄 수도 있으니까 애라고 조금 주냐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걸 엄마가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냐고 해. 그랬는데 애가 고기 썰기도 전에 해. 그러니까 아니 고기를 써는 걸 봤는데 적으면 애라고 조금 주는 거예요 라고 따지라고 그랬어. 엄마가 알려준 거야. 근데 애가 긴장했어. 긴장해서 썰기 전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많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애라고 조금 주는 거예요? 저 아직 안 썰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중국인은 화를 내기보다는 아유 지네 엄마가 시켰네가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웃는 거지. 왜? 뭐 그러면서 살로만 주세요. 뭐 살도 주세요. 뭐 이랬더니 왜 뭐 털도 주고 가죽도 주라 그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쳐 주는 거지. 이런 거 보면 뭐 여기서 중국인으로 나오는 중국인 거리에 나오는 정육점 주인이 이 아이를 뭐 못되게 봤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읽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12번 요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인데요. 요거 보기 적용 문제 보이시죠? 이게 수능에서 아주 흔한 유형이죠. 보기 보고 문제 풀게 하는 거. 근데 사실 얘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기를 안 본다고 문제를 못 풀게 내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분석을 보기를 보고 풀어도 되고 보기를 보지 않고 풀어도 되고, 근데 보기가 힌트 정도 되는? 근데 여러분 얘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게요? 보기가 힌트가 아니라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지문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기를 보고 생각했을 땐 그 관점이 아닌 거. 예를 들어 뭐 고전시가나 이런 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때 있죠. 예를 들어 청산별곡에서 유랑민설도 있고 탈영병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설이 있다면 보기의 설을 하나를 채택했다고 해봐. 보기에서. 그럼 보기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기가 조건으로 기능할 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형은 보시되 이때 보기를 안 읽고 문제를 푸는, 나 이거 아는 작품이야 하면서 보기를 안 읽지 마세요. 꼭 읽으셔야 돼. 걔가 조건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김유정의 본범은 선지에서 보시면 비속어와 존칭어, 그리고 그 외에는 내용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 내용을 파악을 할 때 마름의 특성을 동물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하였다. 이 선지를 지문에 보면 마름이란 생김생기를 어떻게 생겨야 된대요? 호박개 같아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 이게 호박개처럼 생겨야 된다는 거야. 북슬개처럼 생겨야 된다는 거죠. 삽살개처럼. 막 더러운 개처럼. 근데 막 털이 많고 막 이런 개처럼. 근데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호박개가 동물이 아니라 호박인 줄 아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걘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와서, 그럼 개같이 생긴 호박이야?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착각을 했다고 해봐. 그럼 원래 호박개를 몰랐던 거잖아. 그럼 모르는데 반대편으로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건 뭐예요? 모르면 보류지. 그걸 왜 X를 해?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 선지에 대해서 불분명할 땐 보류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X야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죠. 문학은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거랑 다르다고 X가 아니에요.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내 생각과 다른 애는 X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화법작문 어떤 문제 나왔나 볼게요. 이 문제 좋았어. 자, 요 문제 보면 예전에 토의랑 토론의 주제 문제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토론의 주제나 토의의 주제에 적합한 걸 찾으라고 할 때 조금 조건을 더 추가해 준 거죠. 여기 보면 긍정평서문이어야 되고 찬반 대립이 분명해야 되고 쟁점은 하나여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치웠을 때 하나 남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몇 년 전 기출에 그냥 찬반이 나뉘나? 이것만 물어봤던 것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조건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공감적 듣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화법에 나왔던 이론에서 토의와 토론, 그 다음에 대화의 경률, 그 다음에 공손성의 경률,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공감적 듣기. 이 정도가 이론상 꼭 알아두셔야 되는 요소입니다. 제가 모의고사 할 때 다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론이 아니라 그냥 실전 대본을 보여주고 듣기 평가 같지만 듣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본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능에서 예전엔 듣기 평가가 있었는데 화법에서 대본 제시하게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객관식 4개 나오려면 사실 상당히 길어야 돼요. 지문이.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일단 다른 문제 다 풀고 시간 확보를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 실제 화법에서 지문이 길 때는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문이 길지만 답안 결정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꼭 돌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그리고 이거 이렇게 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읽을 때요. 찬 읽고 반반 읽는 거 어때요? 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혹시 문제를 풀다가 그렇게 하면 훨씬 유리했을 문제 하나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그 문제야. 오히려 그렇게 읽어서 함정에 빠질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본인이 몇 개의 문제를 풀다가 어떤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베스트의 방안은 아니에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제가 수업할 때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론은 다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풀다가 발상한 방법은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분명 함정에 더 걸리기 좋은 상황이 많으니까요. 찬반이 이전에 사람이 했던 말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만 뜯어서 먼저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사회자요. 사회자는 사회자 괜찮아.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프레임이거든요. 사회자의 말만 먼저 읽어봐도 이 토의나 토론의 흐름이 보여요. 자, 꿀팁입니다. 자, 그래서 토의 토론이 길고 사회자가 존재하는 토의 토론이면 사회자 먼저 읽고 글을 보시면 개요를 먼저 읽고 글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다음 요거 표어. 이거는 고쳐쓰기나 혹은 조건 표현 쪽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보시면 대구, 비유 이런 말 나오죠. 대구랑 비유는 무슨 개념어예요? 문학, 선지 개념어죠. 그래서 문학 선지 개념어를 잘 모를 때 작문까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고쳐쓰기 지방직에도 나왔지만 국가직에도 나왔고 그리고 출제자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 어휘부터 문법, 규정, 독해까지 비벼서 한 번에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문법 문제로 구분을 하셔도 되죠. 말이 고쳐쓰기였지만 거의 다 문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올바른 문장 다듬기와 유사한 거였어요. 네. 그 다음에 융합형 모양새 보세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 문제. 자, 2019년 국가직 9급 문제 10번. 허난설원의 사시가인데 선지가 뭐죠? 선지가 성어입니다. 도금은 있다 없다? 도금은 없다. 근데 성어는 어렵다? 안 어렵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 3, 4선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성을 했다면. 필수 성어들이니까. 근데 전전반칙은 아는데 전전불매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낯선 성어가 나오면 그거랑 유사한 자를 가지고 있는 아주 필수 성어 중에 떠오르는 게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고민할 시간에 빨리 일단 선지 소거하고. 자, 그다음 요거는 문학 이론을 어휘 문제인 양 냈는데 사실 이게 고전의 미적 범주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파이널 할 때 했던 게 그대로 나온 건데 이게 자 순고, 비장, 우와, 골계 이 4분면에 나누는 그 미적 범주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 낼 때 되게 갈등했던 것 같아요. 한자로 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한자로 낼까 했는데 얘를 한자로 내려면 위에 독해 부분의 정보를 더 줘야겠는 거지. 근데 이제 고민한 거예요. 문학 문제로 낼까? 한자 문제로 낼까? 하다가 결론은 문학 문제가 됐다고 봐요. 왜? 도금을 다 줘버리면 결국에 문학 이론 문제잖아요. 이게 국가직에서 주로 낸다고 하는 낯선 문학 분석과는 차이가 있죠. 문학 이론이잖아요. 교과 이론이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교과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어요? 작품의 감상 관점, 외적 관점, 내재적 관점 이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골계 쪽이랑 풍자 요게 나왔으면 다음에는 비장이나 순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 요거요. 이론. 자, 그다음 이 부분을 보면 자, 한 지문에 몇 개? 2개. 여러분 이게 이미 나왔잖아요. 2018년 국가직 9급에. 그럼 2020년에 못 나올까? 자, 그러면 한 지문으로 2문제 물어보게 한다 그러면 지문을 더 길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뭐가 나왔냐면 구운몽으로 사건 배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비문학 배열을 내지 않고 문학으로 이렇게 순서 배열 문제 냈고, 그다음 이거는 내용 확인.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문 읽기 전에 발문부터 읽으셔야 돼요. 지문 보기 전에 배열, 그다음에 내용 확인, 유형을 알아야 돼. 그래야 글을 읽을 때 신경을 쓰지. 근데 지문 다 읽고 나서 문제 2개 보려고 하면 문제 2개를 위해서 지문을 2번 더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 5분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10번 문제 논리적인 오류. 자, 간만에 나왔던 건데 2018년에 나왔죠. 그리고 오류 문제도 논리학 내고 싶은 사람은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되게 친절했어. 뭘 다 줬어. 지문으로 오류 개념어 다 줬죠. 그럼 얘보다 조금 불친절해지면 뭐가 될까요? 보기에 오류 예문을 줘. 그리고 유사한 오류를 저지른 걸 고르라고 해. 예시 대 예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이게 한 스텝 어려워진 거죠. 자, 그다음. 자, 요거 한자 문제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자, 이게 한자 비율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독해 이론 개념어 지식에 대한 비율이 높을까요? 지분이 어디가 더 클까? 자, 독해 이론 개념어를 몰라서 틀렸을까? 한자를 몰라서 틀렸을까? 사람마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논의, 논거, 논박, 논제에서 지금 뭐 논제, 논박은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논의, 그리고 논거 이런 것들을 질문하신 분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논이면 뭘 잡으면 돼요? 의, 거, 박, 제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면 되겠죠? 자, 의, 토의할 때 의잖아요. 그 다음에 거, 근거할 때 거고 이렇게. 제, 문제할 때 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박, 반박할 때 박이고 이렇게. 자, 그리고 도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아까 전에 비장, 골계, 골계, 풍자, 해악 그것도 이렇게 내려다가 심했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출제자 분명히 그렇게 했어. 자, 그 다음 요거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협상이란 이거 화법 지식이죠. 그래서 화법 지식에서 협상 개념을 도출해서 여기 밑에서 찾게끔 한 거예요. 협상, 협조, 협주, 협찬. 그래서 유의어 단어 쌍인데 사실 화법 개념어도 알아야 깔끔하게 문제를 고를 수 있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9급의 영역별의 어떤 유형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7급 유형도 올렸는데요. 7급 비율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순위 독해. 그 다음에 2순위 문법 규정, 3순위 한자 어휘입니다. 근데 독해 비율이 9급보다 조금 낮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국가직 7급은 이제 곧 이제 내년부터 또 피셋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둘 중 하나예요. 독해 문항수를 9급만큼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문항수는 유지하되 피셋의 과도기형 문제를 출제하거나. 자, 그게 더 무섭죠? 예, 그래서 문제 수가 적으면 그만큼 그냥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급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9급 보시는 분들도 국가직 7급 문제들 풀어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유튜브로 국가직 7급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국가직 특유의 문제나 요즘에 이렇게 나와요를 쭉 했잖아요. 여기서 이런 걸 보고 무서워하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연습을 다양하게 기출 안에서 쳇바퀴 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다양한 유형을 만나야 국가직에서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